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 얘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다른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민석 의원의 어젯밤 늦게 올린 페북글이 화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경고성 우려를 하신 게 주 메인이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집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2심 판결에 저쪽에서 압박을 해야 될 정도로 제대로 판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자꾸 선고 기일이 연기된 측면인데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14일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계속 재판관들이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된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해당 건은 한덕수 판결 결과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카드가 있을까? 오늘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가 마지노라고 보는 이유는 사람은 결정을 다 합리적인 이성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4월이 되면 4월 18일이 자동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욕심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힘도 더 강하게 작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 예상한 적어도 우리 당내나 민주 진영의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대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없어요. 예, 이런 변수들이 작동했을 거라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거든. 절대. 네.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뭔가가 작동한 거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정확히. 그러면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전제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윤석열이 돌아오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막느냐 둘 중에 하나 초유의 또 사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때까지 초유의 사태가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좋게 보면 저들이 시간을 끄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결론을 내리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더 하자고 미루고 있는 거고 진짜 소갈이 하듯이 누구에게 얘기 못하고 욕 먹어가면서 이 상황을 늦추고 있다면 그게 이제 최악인 거죠. 네, 저는 그게 최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 최악의 상황도 상정하고 그래서 아예 맡고 있는 두 사람의 임기를 날려버리고 그래서 18일 이후에 대통령목 2명 아닙니까? 네. 게다가 대통령이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김복형 재판관처럼 아예 한덕수도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재판관 2명을 임명할 게 틀림없잖아요. 그럼 윤석열이 돌아오는 거예요. 윤석열이 돌아오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섰다. 그런데 그거를 국회가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쓰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꼼꼼하게 네. 플랜 A, 플랜 B, 플랜 C, D 다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워낙 전 국민이 다 받고 모든 헌법학자,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기각시키냐. 법률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상식을 믿었고 우리가 해낸 일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서 탄핵이 선고될 것이다. 2월 말에는 3월 초에는 3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 그리고 지금 마지막 주까지 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피가 말라가고 이제는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인데 4월이면 이제 4월 말에 4월 18일 눈에 들어오는데 말씀하셨듯이 이때도 플랜 없이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죠? 어제 결정문에서도 일부 뭔가 신호를 읽어내려는 그런 접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안에 만약에 뭔가 이렇게 분석해서 이게 어떤 의미지 어떤 해석을 한다면 양방향 다 가능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봐요. 좋은 방향은 우리가 우려했던 세 사람이 각기 다른 갈래를 탔어요. 이 세 사람 사이에 뭔가 의견 조율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가능하고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각하 의견을 낸 두 사람은 이거를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 절차 가지고 문제를 삼았겠구나. 근데 윤석열 거는 절차 갖고 문제 삼기가 어려울 텐데 그렇죠. 이렇게 긍정 회로를 돌릴 수 있고요. 또 네. 부정적인 회로를 돌리자면 저는 가장 아찔한 부분이 최상목에 의해서 하자가 어느 정도 치유됐다? 네. 이게 여기 왜 들어오냐? 아까 그렇죠. 이제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피해가 지속되지 않았으면 중대하지 않다고 보는 건가? 그러면 윤석열의 논리인데 자기가 계엄을 했지만 해제했지 않냐? 해제에 따랐지 않냐? 누가 잡혀갔냐? 안 죽었지 않냐? 누구 고문했냐? 죽었냐? 이걸 가지고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그게 이제 형식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형사재판에서는 그렇게 예.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찔한 부분도 있는 거고 희망 회로를 돌릴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래서 지금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하는 건가? 적어도
저는 이런저런 가설을 세우는데 그치겠지만 민주당이라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유일하게 행정 권력에 맞설 네. 수 있는 상권 분립의 주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이 돌아오려고 하는 기획이 있었고 그 기획이 성공하기 직전까지 왔다. 그걸 어떻게 지켜보냐 이거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최악의 상황이 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태 유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스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5명 추가 탄핵해가지고 국무회의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이 2명의 헌재재판관을 임명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아예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 얘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다른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악의 고착 상태. 네, 공감합니다. 아마 공개하지 않는 카드는 즉각 윤석열의 임기를 종료시키는 임기 단축 개헌 카드라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을 민주당에서 심각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관들 사이에서 결정이나 주문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견이 충분히 있겠구나 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고가 늦어지는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수 재판관이 아니고 한두 분의 재판관이 선고 시기를 조율하기 위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분들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지금 선고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론이 종결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많은 평의를 거쳤고 쟁점이 다 드러났고 사실관계 여부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판단을 하면 되고요. 더 평의를 해야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몇몇 분이 선고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분들에 의해서 과연 그분들이 왜 이런 선고 시기를 조율할까? 저는 법리적 판단보다는 법리적 판단을 위해서 아니면 증거 관계 확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늦어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의 주문뿐만 아니라 선고 시기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는 내란 행위를 일으킨 데 대해 우두머리는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고 100일이 지나도록 탄핵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이 모든 상황 자체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제발 오늘이라도 선고 기일이 나오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